한중일 세 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농업지역으로 남아있었고 일본만 예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이어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 이후에는 중국이 고도 성장을 이어가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최근에는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이 세계 2위, 일본이 4위, 한국이 10위권 경제 규모를 보이는 등 경제적 위상이 막강해졌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력의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변화, 즉 산업구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다시 첨단 산업국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산업구조를 가져야 하며 기술 발달 및 인적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특정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가, 경제에서 각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산업구조가 변하면 생산비중뿐 아니라 무역구조, 즉 수출과 수입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초기에는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경제가 더욱 성숙함에 따라 서비스업, 그 다음에는 정보, 지식, 융합산업 등 4차 산업 비중이 커집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에서 점차 자본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지식기술집약적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무역구조도 바뀌어 초기에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지만 점차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확대됩니다. 이는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핵심 산업이 바뀌고 산업별 경쟁력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은 초기에는 저부가가치 단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예컨대 금융, 건설업, IT 서비스, 의료, 교육 등으로 비중이 이동하고 다음에는 문화 콘텐츠, 관광, 헬스케어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아집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첨단화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생산 요소 공급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1차 산업은 단순 노동력만으로도 생산활동이 가능하지만 2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숙련된 노동력과 거대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3차, 4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술, 지식, 정보, 창의성을 갖춘 고급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한편 부존 자원에 따라 산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최선진국이면서도 농림업과 축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영토가 워낙 넓어 농업과 축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동의 산유국들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여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선진국이라 말할 수도 경제가 발전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본과 풍부한 석유 자원을 토대로 성장 잠재력 또는 발전 잠재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동아시아 세 나라 중에서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지하 자원을 이용해 농림업과 축산업, 자원 채취 업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인적자원밖에 없었습니다. 두 나라는 풍부한 노동력,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경공업 발전에 유리했고 점차 자본과 고급 인력에 의존하는 중화공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모방과 답습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앞서가는 나라들을 따라잡기가 쉬웠고 규모가 작은 경제력을 키우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저임금 노동력과 내수시장 잠재력에 주목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수출을 도맡아 함으로써 손쉽게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이 해외 투자자들의 공로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지금 그 과실을 누리는 중입니다. 경제의 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제 환경도 중요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사국임에도 냉전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 부흥을 시작했고 한국 전쟁 특수를 통해 고도 성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독일도 유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전후 부흥에 성공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수출 지향적 경제 개발 전략으로 고도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개도국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개도국 특혜를 제공하고 자국 내 시장 진출을 허용한 덕분입니다. 중국 역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개도국 특혜를 누리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고도 성장에 유리했던 환경이 앞으로도 유용할까요? 일본은 미국을 뛰어넘을 기세로 경제 성장을 지속했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그 기세가 꺾였고 그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율의 성장세가 꺾였고 지금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지향 전략으로 경제 공룡이 되었지만 국영기업 부실화, 민간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경제 관리 시스템으로 내수 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불공정 무역 관행과 약탈적 시장 점유 행태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새 나라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던 인적 자원 역시 그 가치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내수시장 잠재력과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메리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만이 경제의 지속 성장 및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 발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전근대 농업사회에서는 저부가가치 산업으로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나 그것만으로는 장기적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기술 집약적 지식 기반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둘째,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더 높은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소득을 높이고 발전된 서비스와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외부 충격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고 회복의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 혁신을 유도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요구되는 고도화된 산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을 유도하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증대시킵니다. 경제 발전이 진행될수록 산업구조가 바뀌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기둥산업도 바뀝니다. 농업사회는 1차 산업 비중이 크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자급자족 경제에 가깝습니다. 농업 부문의 생산성이 낮고 가내수 공업 형태의 생필품 공장과 부가가치가 낮은 상업과 운송업이 존재할 뿐입니다. 농업과 수공업 등은 대체로 소규모 가족 경영 또는 촌락의 공동작업을 통해 운영됩니다. 산업화 초기는 경공업이 발전하는 단계로 2차 산업 중에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비중이 높아집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된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해외로 수출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합니다. 산업화 중기는 2차 산업 중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커지는 단계입니다. 경공업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자본과 기술, 숙련 인력이 투입되어 중화학 공장들이 건설되고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경제 규모가 확대됩니다. 정보화 사회 또는 성숙된 산업사회는 3차 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지고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기기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선진국들은 2단계에 진입했으며 한중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식 경제사회 또는 지식기반 융합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며 기술과 지식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산업 전반에 융합됩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 비중이 커집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 인재,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경험한 산업구조 변화 추세를 기준으로 경제발전 단계를 구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항공, 바이오 및 소재 산업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5차, 6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전투기가 3세대, 4세대, 4.5세대를 거쳐 5세대로 진화하고 나아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경제발전 단계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인간의 생활 양식과 경제활동도 질적인 변화를 보일 테고 미래 어느 순간부터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모두 휴머노이드들에게 맡기고 인간은 생산 현장을 떠나 취미 활동에만 몰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전략이나 시장의 자율적인 변화에만 의존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 R&D 투자를 장려해야 합니다. 둘째,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업구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개편과 평생 교육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셋째,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등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므로 이종 산업 간의 융합과 협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등 인간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산업활동,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기업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선진 기술의 습득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와 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방적 무역 정책으로 국제 분업과 특화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의 위험을 분산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를 산업 구조와 관련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별 GDP 비중, 수출입 구조, 경쟁력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경제 발전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산업별 고용 추이도 경제 발전 단계를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지속하며 전형적인 산업화 중기 단계의 특성을 보였고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의 산업 비중과 수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정밀기계, 전자, 반도체, 로봇 등의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장기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경쟁력이 하락하는 업종을 정리하거나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헬스케어, 로봇, 정밀 소재와 수소경제 부문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제조업 기술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소재, 부품, 장비 강국입니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졌지만 디지털 전환이 느리고 생산성이 낮은 편입니다. 경제 발전 단계 상으로는 산업화 후기 단계에서 정보화 사회 초기 단계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다음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섬유, 가발, 합판 등 경공업이 성장과 수출을 주도했고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와 전자 등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IT,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이 성장하고 문화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현재는 AI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등의 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지식경제 초기 단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업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지만 디지털 서비스 산업에서는 한국이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1980년대에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업 중심 사회에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사회로 전환하였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산업화 및 산업구조의 전환을 주도한 것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었으며 그들로부터 기술을 탈취한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본격화됩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정부의 기술 굴기 전략을 기반으로
AI와 로봇, 반도체, 철강, 조선, 전기차, 항공우주, 태양광,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의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광대한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전기차, 고속철도, 조선, 철강, 방위산업 등 중화공업과 일부 첨단 제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고 디지털 서비스 산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도시와 농촌 간 발전 격차가 크고 정부의 전략적 지원에서 소외된 분야는 낙후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의 비중과 경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큰 특징을 보입니다. 경제발전 단계 상으로는 산업화 중기 단계 및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핵심 산업, 그들의 경쟁력과 취약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핵심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등입니다. 2023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집적회로가 1위이고 이어서 자동차, 정제석유, 사무기기, 자동차 부품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쟁력 면에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세계 1위 점유율을 보이며 고도의 생산 기술과 공정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국내 3사가 곧 글로벌 톱3일 정도로 제조 능력이 뛰어납니다. 조선 분야는 선박 건조 수량 면에서 중국에 뒤지지만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단연 세계 최강입니다. 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취약점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와 부품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 하드웨어 강국이나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은 점, 미중 갈등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든 지정학적 리스크,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과 내수 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됩니다. 중국의 핵심 산업은 전자, 기계, 철강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 태양광과 배터리 등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차,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등입니다. 2023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전화기, 컴퓨터, 집적회로,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습니다. 산업 경쟁력은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여 배터리, 모터, 차량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었다는 점, 세계 최대의 태양광풍력 생산국이자 수출국,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구축한 점,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취약점으로는 첨단 반도체, 항공기 엔진, 핵심 소프트웨어를 미국과 서방에 의존하는 점, 미중 갈등으로 첨단 기술 진보가 제약되는 점, 국영기업 부실,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등이 지적됩니다. 일본의 핵심 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계와 공작기계, 화학 및 소재, 전자부품, 로봇과 자동화 기술 등입니다. 2023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집적회로,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 장비, 분류되지 않은 기타 상품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쟁력은 자동차 부문에서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강세,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독보적 점유율, 산업로봇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기술과 품질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반면 취약점으로 디지털 전환이 저조하여 IT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낮고 심각한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시장 축소, 과거의 기술 강국 이미지에 비해 최근 혁신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중일 세 나라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경제발전 단계, 핵심 산업의 경쟁력과 취약점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